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예요. 일요일 날에는 제가 여러분께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 5편을 선정해서 여러분께 무비 랭킹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영화를 찍었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배우들끼리 자기가 직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맨틱한 연기를 하다가 막 키스도 하고 막 허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사랑에 빠진 그런 영화에 대해서 제가 5편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에 등장했던 바로 이 커플이에요. 그치, 이 커플이 나왔던 영화 기억나세요?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자, 송승헌은 1976년생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중국 배우 유혁빈은 1987년생이에요. 나이 차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송승헌은 여러분 아시죠? 완전 가을 동화 때문에 중국에서 완전 한류 스타 된 거. 게다가 송승헌 같이 막 이렇게 진한 인상, 이거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완전 한류 스타가 됐는데, 그러다가 중국 영화에는 처음으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라는 제3의 애정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은, 이 송승헌 같은 경우는 재벌 2세, 그리고 유혁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아름다운 그 변호사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열애가 났어요. 영애를 찍고 나서. 근데 송승헌의 소속사 측에서 영화를 찍고 나서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라고 열애를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 열애 사진 보여드릴까요? 열애 사진 전에 일단 이거는 공식 사진들. 요렇게. 이거는 이제 스텝진들하고 뭐 같이 찍고 영화 중간에 찍은 공식 사진들. 그 외에 파파라지 사진들. 아이고, 좋아. 나 왜 이렇게 그 스타들에서 파파라치 사진 이런 거 있으면 나 너무 좋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혁빈 다리에 근육 쩐다. 유혁빈 다리에 그 근육 쩌네요. 알 많이 배겼네요. 난 그것만 찾아냈어. 뭔가 내가 이긴 느낌 아니야? 야, 내가 뭔가 이긴 느낌 아니야? 난 다리에 알 저 정도는 아니거든? 의문의 1패!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열애를 인정합니다. 너무 달달하고 너무 선남선녀가 만나서 그런지 너무 달달하더라고요. 예뻤어요. 보기가 되게 좋았어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혹시 유혁빈가 누군지 아세요? 유혁빈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예요. 이게 2002년에 데뷔를 했는데 여러 가지 드라마를 겪으면서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국내 팬들도 많이 아시고, 그죠? 천년요원에서 나왔었고요. 뭐 포비든 킹덤, 그다음에 조조 황제의 반란 이런 거. 그런데 얘가 더 유명한 이유는 이 여자가 유혁빈의 아빠가 10조 자산가래요. 그래서 2002년에 중국에서 23번째로 돈이 많은 부자에 뽑힐 정도로 엄청나게 부잣집 딸인 거예요. 엄친한 거야, 엄친아. 그래가지고 어떤 중국 언론에 의하면 이 유혁빈가 집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무지하게 덥대요. 그리고 중국스러운 그 정자 있지. 막 중국에 무슨 막 궁에나 가야 있을 것 같은 정자가 집안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경비원들이 집안 곳곳에서 24시간 지키고 있대요. 그러면 집이 얼마나 크냐. 역시 대륙 클래스. 저택의 크기가 거의 축구장의 4배. 나 상상도 안 가. 우리 집이 축구장만 하지도 않은데 축구장의 4배만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평수를 자랑하는 집에서 이제 부잣집 딸인 거죠. 자, 그랬다면 이제 영화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냐? 이게 유혁빈가 이제 추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조그만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얘는 그래도 이제 정의감을 가지고 그런 어떤 탈선한 변호사가 아니에요. 돈에 찌든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되게 유능하고 아름다운 변호사예요. 근데 결혼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혼을 하고 나서 막
공항인가 어디선가 막 엉엉 울어요. 막. 왜냐면 자기가 이제 이혼하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순간 한 남자가 얘한테 손수건을 내밀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손수건을 내민 그 남자가 송승헌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첫 만남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유혁비가 어쨌든 그 만남은 끝이 났어요. 그 한 번의 만남이 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혁비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얘는 추우라는 역할인데 추월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야. 근데 그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자기의 여동생이 자살을 시도했던 거예요. 자살을 시도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동생을 살려냈어요. 그럼 왜 동생이 자살하려고 했을까? 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 상사 때문인 거예요. 직장 상사를 얘가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누구겠어요? 송승헌인 거예요. 직장 상사가 송승헌인 거야. 그럼 직장 상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얘가 일하는 회사의 후계자인 거야. 후계자. 그래서 송승헌이 후계자야. 그래가지고 이 자신의 이 아버지가 물려준 이 회사에서 후계자 훈련을 받고 자신의 그 굳건한 그 어떤 위치를 다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문에서는 송승헌한테 뭘 원하냐? 좋은 집 가문에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송승헌과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에 지낸 어떤 그 부잣집 딸내미들 꼭 하나에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런 여자가 있어요. 또 그 여자도 이뻐요. 근데 그 여자가 있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유혁비가 자신의 동생의 회사에서 변호사 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송승헌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은 둘이 같이 일을 뭘 하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누가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거를 이 둘이서 같이 구해내요. 이게 포크레인 아니 이게 막 건물 위 같은 거 막 공사장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원래 티격태격하는 사이였는데 뭔가를 같이 이렇게 성취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둘이 약간 눈이 지지지지직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점점 끌려요. 나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아하지? 근데 보면은 유혁비는 그냥 평범한 변호사인 거고 얘는 되게 부잣집 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사랑 표현하는 게 아직 좀 서툴러요. 그치만 되게 적극적인 거. 여러분 남자들 알아두셔야 돼요. 여자는 적극적인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적극적이지만 되게 막 노련미는 없는 그런 사랑 구애를 막 해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유혁비는 뭐죠? 추우는 한번 결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극적인 사랑에 그냥 약간 담담해요. 근데 이 남자는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막 처음은 물론 아니겠지. 하지만 아직 결혼한 적이 없다 보니까 남자는 뭐 자기 사랑에 대해 되게 이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이혼도 실제인가요? 아니요. 영화에서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사랑을 시작하는 내용이 막 완전 설렘이에요. 이게 막 어떤 씬이 나오냐면은 두 사람이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도 이제 회사 옷을 입고 있고 이 남자도 양복을 입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백허그를 해요. 그런 거 알죠? 오피스에서 아무도 이렇게 오피스 이렇게 백허그 기모띠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런 씬도 있고 두 사람이 배드씬도 있어요. 근데 배드씬이 막 엄청 야하다라기보다는 유혁비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옷을 약간 벗고 송승헌의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장면도 있어서 되게 장면적으로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송승헌을 여러분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송승헌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송승헌 같이 생긴 사람이 과연 인간일까? 이건 닌겐이 아니문이다야. 이건 정말 닌겐이 아니잖아요. 너무 잘생겼잖아. 그래서 저의 그 환상 안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선 반대를 하죠. 게다가 송승헌네 회사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송승헌도 송승헌의 가족도 회사의 자금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승헌이 어렸을 때부터 알던 그 부잣집 여자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요. 그러다 보니 송승헌이 결국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얘기 안 한 거. 자, 얘와 얘 둘이 사랑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가슴 아파할 여자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유혁비의 동생 추월이에요. 추월이는
내가 원래 내 상사를 먼저 사랑했는데 언니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던 남자를 뺏은 게 되는 거예요. 동생. 낙동강 오리알 된 우리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이 둘이 사랑하는 걸 알게 돼요. 막 충격에 빠져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서 동생이 또 자살 시도를 하고 막 그래요. 동생이 되게 철딱서니가 없어요. 아니 자살을 뭐 2번이나 하려고 하냐 남자 때문에. 난 그건 진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뭐 어쨌든 간에 결론은 얘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여자와. 그런데 송승헌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혁비를 잊지 못해요. 하지만 유혁비와 그의 동생은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죠. 결국 어떤 결말을 맺느냐? 그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엔딩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제가 엔딩까지 말해줄 순 없잖아요. 약간 막장인데 되게 멜로 로맨스이기 때문에 전 송승헌만을 보는 거에도 굉장히 그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영화인 거죠. 제3의 사랑이라는 영화예요. 2014년 재작년에 나왔고요. 송승헌과 유혁비 그리고 미스 A 지아가 나오는 영화예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항상 재밌는 영화만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장면들이 좀 볼만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트레일러 보여드릴게요. 우린 만났다. 기억. 什么时候？ 언제? 你哭的时候给你递纸巾的人是我。你似乎是一个一直都很清楚自己人生方向的人。人这一辈子没办法做太多自己想做的事情。我不想被别人的声音影响自己的内心，不要活在别人的观念里面。我要勇敢地追随自己的内心和直觉。回来以后我可以联系你吗？你有我的电话。끝난 게 아니야. 어때요? 좋지? 좋지? 네, 4위 영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바로 나두배 누구야? 배두나죠. 자, 여기는 배두나와 짐 스터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도 영화를 찍고 나서 열애설이 터졌어요. 근데 어떤 영화냐면은 그 영화의 이름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화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뜬 영화가 아니거든요. 이 영화의 이름은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였어요.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게 어떤 영화였냐? 자, 요런 영화입니다. 사람은 나왔는데 제가 영화를 모르겠네요. 이 영화에 근데 유명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톰 행크스, 할베리, 이 다음에 짐 스티거스라는 아까 그 남자친구, 그 다음에 배두나, 그 외에 휴 그랜트도 나오고 수잔 서랜드도 나왔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게 이제 성공한 영화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그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내용이 복잡해요. 이게 500년간의 시간을 시공간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6개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일단 스토리 라인을 알고 가셔도 돼요. 첫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1849년에 태평양을 항해하던 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 안에서 애덤이라는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병에 걸려요. 그래서 병에 걸리니까 그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의사였는데 그 의사가 이 사람을 치료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의지하면서 인연을 쌓아가다가 알고 보니까 그 의사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의사가 나를 살해하려고 했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이 돼요. 처음엔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 끝나게 돼요. 그런 게 기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스토리는 1931년에 벨기에에서 있어요. 벨기에하고 영국에서 있는데 이게 한 천재 작곡가가 있어요. 근데 생활이 너무 방탕해가지고 돈을 다 잃었어.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명 작곡가 밑에서 비서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 영화 제목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곡을 자기가 작곡해내는데 자기가 작곡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같이 일하던 그 자기가 비서로 있는 유명 작곡가가 음모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작권을 두고 싸우게 돼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이번에는 1974년이에요. 시간이 점점 더 앞으로 오고 있죠.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핵 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그 핵 발전소에 그 숨겨진 거대 음모가 있어요. 근데 그 핵 발전소 음모를 누군가가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혼자서 여자 기자 혼자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할베리예요. 할베리가 혼자서 추적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요. 2012년 지금 시대예요. 런던이에요. 영국에. 사채업자가 아니라 한 그 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하는 사람이 되게 성공을 이뤘는데 어쩌다가 사채업자한테 음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쫓기다가 강제로 요양원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요양원에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요양원이 사람을 완전 사람답지 않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인간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독재적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얘가 사람들을 모아요. 자기랑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동료들을 모아서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어떤 모험극이에요. 지금 4개가 있죠? 그럼 5번째는 이제 미래로 가겠죠. 5번째는 여기가 재밌어요. 2144년에 미래 국제도시예요. 근데 이게 배경이 서울이에요. 네오 서울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슨 일 때문에 복제 인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복제 인간들이 인간한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필요 없으면 죽어버려져요. 그런데 이 복제 인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모르다가 우리는 복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신들도 소중한 생명인데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 되게 비인간적인 거죠. 그런 거가 있다는 걸 얘네가 자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뭉쳐서 반군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반군 중에서 그러니까 그 약간 여기서 반군이 사실 그러면 어떤 뭐 군대 병력이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베두나가 되게 이 반군들한테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 베두나가 많이 풀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이 베두나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되게 이 사람 베두나가 신성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째는 2346년이에요. 또 한 200년이 흘러버려요. 그런데 그 문명이 이제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람들도 막 다 뭐 막 멸망을 해버렸는데 그것 중에서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자신들을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고분군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특징이 뭐냐는 거야. 왜 6가지 이야기가 다 각각이 오냐? 이게 알고 보면 1번 이야기에서 나왔던 애덤이라는 사람이 환생하고 환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른 인종, 다른 성별로 환생하고 환생하는 거예요. 윤회사상, 그죠? 불교의 윤회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1편에서 만났던 악당들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그들도 환생해서 결국 내 주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감독이 어떤 장치를 숨겨놔요. 그 장치가 뭐냐면 1회에서 나왔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왔던 사람이 환생됐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암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몸에 상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환생해서 그럼 내용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뭐냐? 결국 사람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이 좋거나 싫거나 환생해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얽히고 설키고 산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시대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유명한 배우들도 다 분장을 해요.
분장을 하고 다른 시대에서 또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걸 약간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겁나 좀 복잡하고, 그리고 분장을 해서라도 정말 한 3초 만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약간 진짜 그 매니아층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트레일러 보여드릴게요. This is the Cloud Atlas Sextet? I doubt there's more than a handful of copies in all of North America. But I know it. I know it. That's it. The music from my dream. I call it the Cloud Atlas Sextet. There are whole movements in the Atlas that I wrote imagining us meeting again and again in different lives, in different ages. I can't explain it, but I knew when I opened that door. Saving me twice, Lena. You fall, I'll catch you. A powerful deja vu ran through my bones. I heard it in a dream. I was in a nightmarish cafe, and the waitresses all had the same face. No reason to hide. I know you are Sonmi 451. Our lives and our choices, each encounter, suggests a new potential direction. Our lives are not our own. We are bound to others, past and present. And by each crime and every kindness, we birth our future. Death is only a door. When it closes, another opens. I believe there is another world waiting for us, a better world. And I'll be waiting for you there.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제작비가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1,300억? 인가 1,300억 이상이 제작비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130억인지 1,300억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영화 자체는 그 스케일에 비해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스토리도 빵빵했고 많은 것들이 빵빵했는데 불구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거기 영화에서 나왔던 이 둘이 사랑에 빠진 거죠. 영화에서 나왔던 베두나와 짐 스터게스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 이제 열애설이 났을 때 영화 관계자들이 두 사람 막 사귄 사이다라고 벌써 영화 쪽에선 다 소문이 났는데, 두 사람은 계속 할리우드에서 얘가 유명하니까, 남자가 유명하니까 우린 그냥 친한 친구 사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있는 모습이 계속 파파라치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요. 파파라치. 유명한 파파라치 사진이 베두나 파파라치. 와, 베두나 많이 컸다. 헐리우드 파파라치도 나오고 부럽다. 둘이서 막 약간 편한 의상을 입고 막 같이 쇼핑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베두나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미국 할리우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파파라치들이 그냥 뭐 한 여자하고 동양 여자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먹으러 다닌다더라 막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인이 SNS를 통해 가지고 요런 걸 가지고 이제 둘이 사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둘은 연인 사이라고 밝히지를 않은 거예요. 게다가 대선 때예요. 미국 대선 때,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에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짐 게스터스가 지금 어떤 여자하고 같이 투표를 하러 왔다더라. 그 둘의 사진이 그 이제 SNS를 통해서 퍼진 거죠. 둘이서 뭐 약간 밝게 웃으면서 막 장난치는 사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데이트잖아, 누가 봐도. 그런데 어쨌든 둘은 인정은 안 했어요. 우린 여자친구 남친구를 얘기 안 했어. 그러다가 2014년에 이제 칸 영화제에서 둘이서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한 거예요. 근데 다 알아요. hollywood 둘이 파파라치 맨날 찍히고 다 아는데도 여태까지 우리는 러버, 연인이다라는 얘기를 안 하다가 두 사람이 이제 아까 뭐 이런 화보 있죠. 이런 화보 사진도 둘이 같이 찍어요. 같이 찍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연인이다 이렇게 밝히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할리우드 배우하고 한국 배우하고 사귀니까 한국에서는 또 큰 이슈가 됐고요. 그러다가 2015년에 결별을 해요. 둘의 결별 이유는 이제 생각 차이다 그러는데 한간에 따르면 이 남자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집에서 살림을 하길 원했고 대두나는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둘의 갈등이 시작돼서 결국 3년 만에 둘이 헤어지게 되죠. 이 영화 아시죠? 자, 이건 바로 엠마 스톤과 앤드류 가필드예요. 스파이더맨! 이게 할리우드에서 둘이 굉장히 오랫동안 커플로 이제 있었는데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서 두 사람이 연인이 된 거죠. 저거 유명한 커플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스파이더맨에 대한 영화 설명은 영상으로 할 거고요. 이게 이 두 사람, 엠마 스톤도 굉장히 그 발랄한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았고 이 둘이 굉장히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할리우드의 어떤 지정 커플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영화를 먼저 보실게요. 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입니다. You're gonna stay with your aunt and uncle for a little while. You'll be safe here.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Something your mom and I have to do. I want to go with you. Yeah. 아니다. 부모 돌아가신 게 아닌가? So,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self, Mr. Parker. Not much to tell, really. Peter lives with his aunt and uncle. Forgot all about that thing. It was your dad's.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뭔가 What are you 아빠의 doing 그 here? 비밀을 I'm 뭔가 nothing. 추적하러 다녀요. Do not get me in trouble. Don't touch anything. 그런다 어떤 무슨 Peter, what's going on? Ready to play God? Do you have any idea what you really are? We all have secrets. 우와. The ones we keep. And the ones that are kept from us. 자, 2012년 7월에 개봉했던 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연인 관계가 된 거예요. 보는데 목에 힘들어간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둘이 사귀었어요. 영화에서 만나서. 둘이 사귀었는데 엠마 스톤이 그러다가 무명 시절에 찍은 섹스 비디오가 유출된 거예요.
둘이서 되게 잘 사귀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 어떤 영상이었냐면은 카메라에서 이렇게 손으로 가슴을 물론 가렸지만 남자 배우와 이렇게 좀 연기를 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섹스 비디오가 막 유출됐다 막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엠마 스톤 쪽에서는 어떤 이제 미드를 찍으면서 그 아버지한테 어떤 성폭행 당한 딸의 연기를 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루머가 막 떠돌았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둘이서 결국 잘 사귀다가 4년 만에 이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별의 이유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라고 하는데 근데도 둘이 여전히 파파라치 사진에 같이 나와요. 둘이 약간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좀 서로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너무 오래 사귀었고 생각에 좀 서로 소홀해진 것 같아서 약간 떨어져 있는 것 뿐이다. 그런데 둘이 이제 뭐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막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은 둘이서 언론에서는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파파라치에 찍힌 사진들인 거예요. 달달하다. 달달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헐리우드 스타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둘이 재결합 하나 보다. 둘이 다시 같이 사귀나 보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유를 보니까 엠마 스톤이 이런 거죠. 나는 더 이상 이 남자를 신뢰할 수가 없다. 성격 차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 남자의 여자 관계에 대해서 난 의심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요? 둘이 헤어졌어요. 다음 영화 소개해드릴게요.